저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사람 연구자 피플데이터의 박정아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심오피스 9가지 유형 중 이분들은 정말 조직에서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 누구는 4차원이라고 부르는 창조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이나 행동 모든 면에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조직에서 창조형들은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 범위 내에서 비슷한 단어들을 구사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창조형들은 독창적인 생각들을 잘 해내고 그것을 아주 의외의 단어로 잘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예쁘고 미적인 것들에 많이 끌려 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도 예쁜 쓰레기 같은 물건들도 계속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에는 실용적이지 않아 보여도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일을 할 때 쓰는 예를 들면 작은 볼펜, 다이어리, 모니터, 키보드 등등도 뭔가 모르게 예쁜 스티커라도 하나 붙여놓는다든지 소품 하나도 아니 이걸 어디서 구했지? 싶을 정도로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작은 소품까지도 이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창조형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감수성이 풍부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좋지 않은 상황일 때 굉장히 공감을 깊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울해질 때 같이 우울함을 느끼는 등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조형들은요, 감정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아주 행복하고 충만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창조형이 우울해지는 경우는 자신이 남들보다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남들에게는 쉬운 일이 자신에게는 너무 버거운 상황일 때 주로 내가 가진 결핍에 꽂히면 이런 우울함이 발동됩니다. 물론 사회성이 좋은 창조형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숨기지만 대부분 날 것 그대로의 창조형들은 일터에서도 좋고 싫음이 바로바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동료들을 약간 당황시킬 수는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냥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혼자 여러 감정을 겪고 또 스스로 잘 극복해내시거든요. 창조형에게 우울함이란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아주 익숙한 감정이죠. 반복적인 일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창조형들에게 루틴이란 자신을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일은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잖아.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업무도 남들이 안 하는 결과물로서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종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조형도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커리어 측면에서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동료들에게 좋은 상담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시키고 관계에서의 고민, 업무적인 고민 할 것 없이 타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를 잘 집중해서 들어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다양한 사람들과 두루두루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1대1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사람들과 얕은 관계로 다수를 알고 지내는 것이 이들에게 오히려 진정성이 없는 관계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공감이 좀 되시나요? 사실 제가 조직에서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없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조형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에서 창조형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조직에 아주 귀한 인재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발견해내지 못한 일반적인 재료들을 가지고도 아주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인재들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창조형은 조직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가 되거나 혹은 바보가 되거나 동일성을 강조하는 조직에서는 오히려 이런 4차원적인 성격이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재를 조직에서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너무 경직되거나 보수적인 조직에서 창조형들은 대부분 버티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 몰입도가 높아지는데 사실 조직이라는 곳은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해 두지 않잖아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놨을 때 이후에 이 사람이 없어지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와의 어떤 이런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일을 할 때 업다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스킬이 다분히 필요한 조직에서의 창조력은 약간 비현실 부분들을 현실화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아이디어여도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라면 그냥 TMI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죠. 가급적 가능성이 있고 모두가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찾아내는 것이 창조형들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승진하는 것, 연봉이 오르는 것과 같은 어떤 실질적인 보상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조직과 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내가 만든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꽂히는 창조형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요, 승진하고 출세해서 막강한 힘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그 독특함을 조금 더 인정받고 조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도 맞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직에서 매출과 실적을 말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상을 꿈꾸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조직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귀한 인재 창조형들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조직과 리더, 동료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행복한 조직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다시 행복한 사람 연구를 위해 떠나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